넌 여기 살아? 상대 토끼가 대답했다. 어, 너희가 오는 걸 봤어. 헤이즐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도 여기서 살 작정이야. 상대는 덤덤하게 듣고만 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뭐 어때? 우리도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편안히 살려면 너희만으로는 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헤이즐은 당황하고 말았다. 이 낯선 토끼는 헤이즐 일행이 여기서 지낼 작정이라는데도 전혀 걱정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이 토끼네 마을은 얼마나 클까? 어디 있을까? 대체 몇 놈이나 잠목림에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 공격을 해올까? 상대의 태도에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상대는 무심하다 못해 지루해하는 듯도 했지만 더할 나위 없이 우호적이었다. 나른한 분위기, 커다란 몸집, 잘생기고 단정한 외모, 갖고 싶은 건 다 가지고 있으며 누가 새로 왔다고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느긋한 태도.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헤이즐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설령 그것이 속임수라 해도 헤이즐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헤이즐은 어찌됐든 먼저 터놓고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우리를 지킬 정도는 돼. 적을 만들고 싶진 않지만 누구라도 우리 앞길을 막는다면. 상대는 부드럽게 말을 가로막았다. 흥분하지 마. 우린 너희를 환영해. 지금 돌아갈 거면 나도 같이 갈게. 네가 괜찮다면. 낯선 토끼는 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헤이즐과 블랙베리는 잠깐 서로를 쳐다보다가 이내 그 뒤를 쫓아 함께 내려갔다. 낯선 토끼는 서두르지도 않고 태평스러웠다. 들판을 지날 때도 헤이즐 일행만큼 조심하지 않는 듯했다. 헤이즐은 더욱더 어리둥절했다. 헤이즐 일행이 한 마리대 흐라이어로 덤벼들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걱정 따위는 아예 없는 게 틀림없었다. 혼자 몸으로 수상쩍은 떠돌이 패거리한테 오다니 어떤 이득이 있다고 이런 위험을 무릅쓰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다. 저렇게 크고 튼실한 몸과 윤기나는 털이 있으니 이빨이나 발톱 따위는 두렵지 않은가 보다 하는 씁쓸한 생각만 들었다. 헤이즐 일행이 도랑으로 돌아와 보니 친구들은 한데 모여서 새토끼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헤이즐은 그 앞에 섰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낯선 토끼가 이 자리에 없다면 지금까지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을 것이다. 블랙베리와 함께 낯선 토끼를 여기까지 몰고 온 거라면 이 녀석을 잘 지키라고 비귀기나 실버한테 넘겨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옆에 앉아 헤이즐 일행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먼저 말을 꺼내기를 예의 바르게 기다리고 있었다. 헤이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긴장된 침묵을 깨트린 건 비귀기였다. 비귀는 늘 그렇듯이 솔직하고 무뚝뚝하게 나왔다. 이건 누구야, 헤이즐? 왜 따라온 거야? 헤이즐이 대답했다. 몰라. 스스로 온 거야. 솔직한 대답으로 들리기를 바랐지만 바보스럽게 느껴졌다. 비귀는 비아냥 섞인 투로 말했다. 그럼 본인한테 묻는 게 낫겠군. 비귀는 낯선 토끼한테 다가가 헤이즐이 그랬듯이 냄새를 맡았다. 비귀 역시 갈피를 못 잡은 듯이 쭈뼛거리는 걸 보면 분명 비귀도 풍족함을 느끼게 해주는 독특한 냄새에 감동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비귀는 이내 거칠고 퉁명스럽게 물었다. 넌 누구고? 바라는 게 뭐야? 상대방이 말했다.
난 카오슬립이야. 바라는 건 없어. 너흰 멀리서 왔다며? 비극이 말했다. 아마 그럴걸? 우릴 만만히 보지 말라고. 물론 그렇겠지. 카오슬립은 예의상 차마 말을 못하겠다는 듯이 진흙투성이 토끼들을 둘러보고 나서 말했다. 하지만 사나운 날씨를 막긴 어려울걸? 곧 비가 올 텐데 굴도 완성되지 않았잖아. 카오슬립은 다음 질문을 기다리는 표정으로 비퀵을 보았다. 비퀵은 당황한 것 같았다. 비퀵도 헤이즐처럼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게 분명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바람이 거세져가는 소리만 들렸다. 머리 위에서 떡갈나무 가지가 삐걱거리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파이버가 불쑥 앞으로 나왔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서로 분명히 해두는 게 가장 좋아. 널 믿어도 돼? 여기에는 토끼가 많아? 우린 이런 게 궁금해. 카우슬립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파이버의 긴장된 태도를 보고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카우슬립은 앞발로 귀 뒤를 쓰다듬고 나서 대답했다. 너희들은 쓸데없이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질문에 대답하라면 하지. 우리 믿어도 돼. 우리는 너희를 쫓아내고 싶지 않아. 여긴 토끼 마을이 있어. 만족스러울 만큼 크진 않지만 말이야. 우리가 뭐하러 너희를 해치겠어. 여긴 풀도 많은데. 안 그래? 상대의 태도가 이상하고 애매했지만 이치에 맞는 말이라서 헤이즐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헤이즐이 말했다. 우린 여러 차례 위험을 겪었어. 그래서 새로운 것은 뭐든 위험하게 느껴져. 어쨌거나 넌 우리가 너희 암토끼를 빼앗거나 너희를 굴에서 쫓아낼까봐 걱정되지 않아? 카우슬립은 진지하게 듣고 나서 대답했다. 굴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너희 굴은 별로 깊지도 않고 아늑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너희들은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끔 굴을 팠다지만 지금 이 바람은 여느 때 부는 바람과 달라. 남쪽에서 비를 몰고 오는 바람이지. 여기서는 대개 서풍이 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굴로 바람이 들이칠 거야. 우리 마을에는 빈 굴이 많으니까 너희가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거야. 괜찮다면 그냥 가볼게. 비는 딱 질색이라서 말이야. 우리 마을은 맞은편 숲 모퉁이를 돌아가며 있어. 카우슬립은 비탈을 내려가 시내를 건너갔다. 헤이즐 일행은 카우슬립이 건너편 잡목림 둔덕으로 올라가 풀고사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빗방울이 떡갈잎을 후드득 두드리더니 토끼들의 분홍빛 귓속 피부를 때렸다. 벅손이 말했다. 하대도 좋고 좋은 멋진 친구 같지 않아? 고생이란 걸 통 모르고 살아온 친구 같아. 실버가 물었다. 헤이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친구 말이 정말일까? 이 굴은 뭐 비를 피할 순 있겠지만 그뿐이야. 게다가 굴 하나에 모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흩어져 있어야 돼. 헤이즐이 말했다. 우선 굴을 연결하자. 굴기를 만들면서 그 친구가 한 말에 대해 얘기해 보았으면 해. 파이버, 비퀵, 블랙베리, 나랑 같이 하지 않을래? 나머지는 각자 좋을 대로 짝지어서 해. 완성된 굴은 얕고 좁고 울퉁불퉁해서 토끼 2마리가 지나가기에도 비좁았다. 내 토끼는 콩꼬투리 안에 콩처럼 줄지어 앉았다. 헤이즐은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버리고 왔는지 새삼 깨달았다. 예전 마을의 굴이나 굴길은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평탄하고 안정감 있고 아늑했다.
거치적거리는 뿌리도 울퉁불퉁한 모퉁이도 없었다. 어디나 토끼 냄새가 맡고 있으면 누구나 든든하고 안전한 느낌이 드는 저 위대한 불멸의 토끼 종족 냄새가 배어 있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암토끼들과 그 짝들이 힘든 작업은 다 해놓았다. 잘못된 데는 모두 고쳤고 확실히 안전한 것만 사용하고 있었다. 빗물이 금방 빠지고 한겨울 바람도 속굴까지 들이치지는 않았다. 헤이즐 일행 가운데 굴파기를 해본 토끼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토끼들이 아침 내내 일한 결과는 보잘것없었고 이제 그들 앞에는 쾌적함과는 거리가 먼 조잡한 은신처가 만들어져 있었다. 날이 굳으면 거주지의 결점이 확실히 드러난다. 좁은 장소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집안에 갇혀 빈둥거리다 보면 온갖 거슬리는 점과 불편한 점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비귀은 늘 그렇듯이 활기차게 굴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헤이즐은 굴 입구로 나가 앉아 두 잡목림 사이의 작은 골짜기에 소리 없이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코앞에서는 풀잎과 고사리 잎사귀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물방울을 떨구며 반짝이고 있었다. 떡갈나무에 해묵은 낙엽 냄새가 짙게 풍겨왔다. 공기가 차가워졌다. 들판을 바라보니 아침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개울가의 벚나무는 꽃잎이 볼품없이 흠뻑 젖어 있었다. 헤이즐이 비 오는 풍경을 바라보는 동안 카우슬립이 말한 대로 바람이 서서히 서풍으로 바뀌어 비가 굴입구로 들이쳤다. 헤이즐은 일행이 있는 대로 돌아왔다. 빗줄기가 후드득 듣는 소리가 작지만 뚜렷이 들려왔다. 들판도 숲도 빗줄기에 가려 아련해졌다. 풀잎과 나뭇잎에 붙어있는 벌레들도 잠잠했다. 개똥 집박이가 울고 있을 법도 한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헤이즐 일행은 흙투성이가 된 채 바람이 몰아치는 좁은 굴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없었다. 다들 불쾌한 기분으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헤이즐이 말했다. 블랙베리, 아까 그 친구 어떻게 생각해? 그 마을로 가는 건 어떨 것 같아? 블랙베리가 대답했다. 글쎄, 내 생각은 이래. 일단 믿어보지 않고서는 그 녀석이 믿을 만한 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친절한 것 같긴 해. 하지만 만약 우리 같은 떠돌이가 두려워서 속일 생각이라면 우선 말 잘하는 놈을 보내 자기네 굴로 유인해서 공격하려 들지 않을까?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지.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카우슬립이 말한 대로 풀은 얼마든지 있어. 또 우리가 자기네를 쫓아내거나 암토끼를 빼앗을까봐 두려워한다고 치자. 하지만 이 마을 토끼가 모두 카우슬릭처럼 덩치가 크고 튼실하다면 우리 같은 토끼들을 겁낼 까닭이 전혀 없지. 이 마을 토끼들은 분명 우리가 오는 것을 보고 있었어. 그때 우리는 지쳐 있었다고. 그럼 공격하기 딱 좋은 기회 아니야. 굴을 파려고 흩어져 있을 때도 좋은 기회였고, 그런데도 공격하지 않았어. 이렇게 따져보면 이 마을 토끼들은 분명 우리한테 호의적이야. 딱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있어. 우리를 자기네 마을로 불러들여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걸까? 비디기 긴 앞니 사이로 숨을 훅 내뱉어 수염에 묻은 진흙을 털며 말했다. 멍청이들은 손쉬운 먹잇감이라면서 엘릴들을 끌어들이기 마련이지.
우리도 이곳 생활을 완전히 익힐 때까지는 멍청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녀석들은 우리한테 여기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편이 오히려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라. 난 모르겠어. 포기야. 하지만 직접 가서 부딪혀 보는 것도 두렵진 않아. 녀석들이 정말로 속임수를 쓰려 한다면 나도 몇 가지 보여주지. 여기보다 편한 곳에서 잘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겠어. 어제 오후부터 쭉 못 잤잖아. 파이버, 넌 어떻게 생각해? 난 그 토끼하고도 이 마을하고도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해. 이렇게 떠들고 있어봤자 득될 게 없어. 헤이즐은 춥고 몸이 축축해서 짜증이 났다. 여지껏 파이버를 믿고 의지해왔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어 주어야 할 지금 모두를 실망시키는 말만 하고 있었다. 블랙베리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비퀵도 정상적인 토끼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정작 파이버는 뜬구름 잡는 헛소리만 하고 있었다. 헤이즐은 파이버가 몸집이 왜소하다는 사실과 모두 불안한 때를 보내느라 지쳐 있다는 사실을 애써 떠올렸다. 그때 굴 안쪽 흙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흙이 와르르 내려앉으며 실버의 머리와 앞발이 나타났다. 실버가 쾌활하게 말했다. 자, 봐. 네가 하라는 대로 했어. 복수는 굴 옆을 뚫었어. 그런데 말이야. 그 녀석 어떻게 할 거야? 카우패드. 아니, 카우슬립이었나? 녀석네 마을에 갈 거야 말 거야? 설마 그 녀석이 무서워서 여기 웅크리고 있는 건 아니겠지? 녀석이 우릴 어떻게 생각하겠어? 댄더라이언이 실버의 어깨 너머에서 나타나 말했다. 내가 가르쳐주지. 놈이 거짓말을 했다면 우리가 겁이 나서 오지 못할 거라고 짐작하겠지. 하지만 정말이었다면 우릴 의심 많고 소심한 겁쟁이라고 생각할 거야. 이 들판에서 살 작정이라면 언젠가는 그 녀석들하고 부딪혀야 해. 여기서 우물쭈물거리며 용기가 없어서 못 찾아간다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실버가 말했다. 거기에 토끼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수가 많아. 어쨌든 난 피하자는 의견엔 반대야. 대체 언제부터 토끼가 엘릴이 된 거지? 카오슬립이란 녀석도 주저없이 우리한테 왔잖아. 헤이즐이 말했다. 알았어. 내 생각도 같아.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을 뿐이야. 비빅하고 내가 먼저 가보고 와서 보고할까? 실버가 말했다. 아니, 다 같이 가자. 어차피 갈 거면 우리가 겁먹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자고. 어때, 댄더라이언? 네 말이 맞아. 헤이즐이 말했다. 그럼 당장 가자. 다른 친구들도 데리고 날 따라와. 늦은 오후라 밖은 어둑어둑했다. 빗물이 눈으로 흘러들고 엉덩이를 적셨다. 헤이즐은 모여드는 친구들을 관찰했다. 김이 나고 머리가 좋은 블랙베리는 먼저 좌우를 살피고 나서 도랑을 건넜다. 비퀵은 전투를 기대하고 신이 나 있었다. 실버는 침착하고 믿음직스러웠다. 뛰어난 이야기꾼 댄더라이언은 빨리 가고 싶어서 저 혼자 도랑을 깡충 건너 들판으로 뛰어나가다가 멈춰서서 다른 친구들을 기다렸다. 가장 분별있고 듬직해 보이는 건 벅손이었다. 핍키는 두리번거리며 헤이즐을 찾더니 곁에 와서 기다렸다. 에이콘과 호크빅과 스피드웰도 지나치게 힘든 상황만 아니면 괜찮은 동료였다. 마지막으로 파이버가 서리 맞은 참새처럼 풀이 죽어 마지못해 따라왔다. 헤이즐이 굴에서 돌아서는 순간
서쪽 구름이 살짝 갈라지며 물기를 머금은 연한 금빛 햇살이 눈부시게 비쳤다. 헤이즐은 생각했다. 엘러라이라. 우리가 만나러 가는 건 토끼입니다. 당신은 저희를 아시는 것처럼 그들도 아십니다. 부디 제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기를. 헤이즐이 큰 소리로 말했다. 자, 기운내, 파이버. 다들 너를 기다리고 있잖아. 이렇게 쫄딱 젖어가면서 말이야. 흠뻑 젖은 귀형벌 한 마리가 엉겅 피꽃 위에 기어올라 잠시 날개를 떨더니 들판으로 날아갔다. 헤이즐은 은빛으로 빛나는 풀밭 위에 시커먼 발자국을 남기며 그 뒤를 따랐다.